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세대가 좀 오래된 세대라서 그 얼굴을 보면서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체력이 좀 안 돼서 온라인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학원에다가 한 번 정도는 얼굴 보고 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해서 좀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역시 이제 온라인 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나머지 시간을 이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수험생들이 보면은 1차 끝나고 나서 아웅다웅 좀 뭐랄까 우왕좌왕하다가 포커스를 못 맞추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지만 1차 끝나기까지 많은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은 좀 리스크 있게 공부를 해야 돼. 리스크 있게 공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을 확실히 잡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해야 돼. 더군다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똑같은 전략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남들 수험생들 하루에 8시간씩 풀로 공부하고 작년부터 공부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1페이지부터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험장에 가게 되고 시험장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험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의학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의학은 분량으로 보면요. 상해가 약 30% 분량 정도, 양으로 보면 30% 분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질병이 양으로 보면 약 70%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은 이게 60%에서 70%라. 그러면 의학을 공부할 때, 자, 우리가 6월달, 7월달, 8월달에 있어요. 그러면 8월달에 공부할 거하고 6, 7월 달에 공부할 거를 구분해야 돼요, 의학에서. 다시 말하면 뭐냐?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골절의 후유증들이죠. 무혈성괴사, 분류합, 부정유합, 색전증. 이런 골절의 후유증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해 부분 중에서 강론으로 가가지고 강론에서 디테일하는 부분들은 시험에 잘 덜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온 거를 리스트업을 해서 내가 일단 5월 달에는 20-30개 정도만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1페이지부터 끝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험장에 가서 이거 시험장에서 내가 책에서 보긴 봤는데 1번도 못 쓰겠고 2번도 못 쓰겠고 3번도 못 쓰겠고 4번도 못 쓰겠고 5번도 못 쓰겠고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자주 질병은 나중에 그러면 자타, 질병은 나중에 좀 한다. 그리고 상해 중에서 20개를 찍어서 나는 우선 이건 5월 달에 이것만이라도 애우자, 20-30개를. 이런 전략적으로 자꾸 접근해야 되는데
수험생들이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고 나면 한 달이야. 그러면 나중에 뭘 공부했는지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딱딱 찍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질병은 내가 한 번 읽어 정도로 해놓고 질병 중에서도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병명들. 이게 아니고 일반적인 병명들이에요.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고혈압의 측정한 기준이 뭐냐, 만성신부전의 기준이 뭐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암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식도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궁경부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암에서 가장 일반적인 증상들, 일반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수험생들한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혹시도 나올까 봐서 몰라서 혹시라도 시험지에다 우리가 책상에 새겨서 놓는 것 뿐이지, 일반적으로 여러분 수험생들이 첫 번째 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디테일하는 문제는 나도 모르지만 이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 물론 아는 사람 있겠죠. 한 1% 정도. 그런데 이거 합격자가 10명 정도 안 된다 그러면 다 외워야 되겠죠. 그런데 3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러면 아주 하루에 12시간씩 한 2년 공부한 사람은 제껴 올려줘 버려. 마음 편하게. 너는 1등 해라. 나는 50등 이하로 합격하겠다. 그러면 되지. 뭘로 그 사람하고 경쟁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나의 강점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나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하는데 지금 2년째 공부하는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못 쫓아간다. 그러니까 의학은 상해 부분 중에서 기출문제를 봤더니 과거에 20년 동안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똑똑 찍었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우리가 암기하겠다. 그런데 자, 책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야. 보통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시험장 가서는요, 여러분 문제 나오면요, 5줄, 6줄 쓰기도 버거워요. 수험생들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5줄, 6줄 쓰기도 2줄짜리 3개, 4개 쓰기도 버거운데 왜 이런 두꺼운 책으로 암기하고 있냐고. 요약 종류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한 2줄짜리로 한 3개, 4개, 6개, 5개 이런 걸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왜 처음에 시간이 많을 때는 한번 천천히 다독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해야 되지만 이제 막판 남았는데 언제 이 두꺼운 책으로 몇 번 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사 에듀에서 작성해준 암기 노트 딱 들어서, 의학도 암기 노트 있으니까 암기 노트 들어서 문제를 따다다다닥 찍어서 오늘 5월 달에는 내가 요 문제만 완벽히 공부한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나머지 8월 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암기한 거 빼놓고 나머지 쑥 훑어보고 시험장 가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죠. 이 전략으로 하지만 않으면 의학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극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재산보험이다라는 거죠. 자, 재산보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자,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는 거죠. 계산이 필요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재산보험 중에서 피보험자들이 가장 많이 청구한 게 뭘겠어요? 의료 실비죠. 그러면 의료 실비의 계산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의료 실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죠? 자, 한도가 주어지겠죠. 한도가 넘어가면 면책 기간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주죠.
그 다음에 공제 면책 금액이 세 가지가 있죠. 병실료 차액하고, 입원비하고, 그죠? 그 다음에 통원비하고, 병실료 차액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입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 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비교해 보여서요. 자, 의료실비 중에서 표준형이 있고 선택이 있고 선택형 2가 있고 장기 요양, 노인 요양도 있고 무슨 유병자 보험도 있다. 차이점은 뭐냐? 디덕터블. 그러면 딱 4개 해놓고 나서 자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할 때 제일 먼저 디덕터블만 차이가 있는 거죠. 디덕터블이 얼마씩이냐 하는 거죠. 통원치료도 디덕터블 외워야죠. 그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사례 문제가 나오니까. 의료실비에서 사례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걸 못 외우고 이걸 계산을 못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오늘 재산보험 이론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가서 의료실비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표준형, 선택형, A, 1, 2, 그 다음에 노인 요양이죠. 그 다음에 뭐 간병 이렇게 해서 딱 써놓고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공통점은 안 외워도 되는. 공통점이 뭐야? 보상 한도가 어떻게 되냐, 그죠? 그 다음에 면책 기간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게 뭐냐. 결국 디덕터블이라고. 몇 프로 줄 거냐. 그럼 몇 프로 준다고 외워놓고, 그거를 딱 박스로 만들어서 하나만 외워놓으면 의료실비 다 계산된다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몇 번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의료실비를 얘기 안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페이지부터 수험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1페이지 보면 총론 해가지고 상해보험 총론 뭐 이거 있는데 시험에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 그거 보고 있어. 그리고 한 100페이지 갈 때까지 시험이 안 나와. 그래서 손사 에듀는 바로 의료실비부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수험생들이 1페이지부터 보는 습관 때문에 앞에서 총론 보기 시작해서 보면 한 10페이지, 100페이지 좀 가야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의료실비부터 바로 공부해버려라. 그리고 의료실비 중에서 딱 박스 만들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디덕터블이 뭐고 딱 비교해놓고 나서 딱 한 문제, 두 문제 풀어보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 뭘 그렇게 어렵게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나온 게 후유장애야. 후유장애는 더 하면 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리에서는 60% 한도다. 뭐 이런 것만 있고 더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수험생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유리 나올 때가 문제잖아. 유리. 그죠? 물론 이제 이게죠. 뭐 추상장애는 어떤 조건으로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청각장애를 할 때는 뭘 얼마큼 조사해야 되고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니 그게 저도 못 외워요. 30년 했던 사람이 물론 맨날 하는 장애야 외우고 있지만 어쩌다 하는 장애는 못 외워. 지금도 봐야 돼. 이렇게 보고 15% 올라가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그 어쩌다 한번 제가 한 20년 해도 안 해보는 장애를 하나 딱 주고서 그거 몇 퍼센트인 거 계산하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장애의 일반적인 내용, 뭐 후유장애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더라도 그걸 박스로 첫 장에다 막 해가지고 시험 문제 공부할 때마다 한번 쭉 대충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오늘 공부할 때 장애율 한번 보고 넘어가고 매일 아침부터 한 10분만 보고 넘어가고 10분만 보면 이게 왜 그걸 한 번에 외울 수가 없으니까 장애율은 그냥 내가 처음에 가서 그냥 공부할 때 한 10분 정도 쭉 본다. 그리고 그냥 그거는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어디다 붙여놓고 그냥 여기다 붙여놓고 내가 핸드폰에 찍어다녀서 보고 그거는 외워야 된다. 그러면 장애가 구해지면 보험금 산정하는 건 똑같잖아. 더하기 더 해가지고 보상한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교통사고의 면책사유, 이런 것 쭉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제발 공부하지 말고 우리가 딱 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찍어 놓고, 여러분들이 알아요. 기출문제를 보면 딱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는 거니까. 근데 그걸 과감하게 선택해서 실행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불안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냐?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만 불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는 리스크있게 해나가겠다. 뭐부터 해나가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도부터 예원하겠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가서 출제 가능성 없는 거 쭉 몇 번부터 보고 가서 기억나면 쓰고 못하면 말고. 이렇게 과감한 전략을 선택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의료 실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암보험 계산하는 방법이라는가, 사망보험 계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의학 재산보험인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멀리 해야 될 게 의료 실비하고 후유장애 율 암기하는 거. 그거는 후유장애 율 암기하는 거는 매일씩 보면서 내가 그냥 찍어놓고 핸드폰 보면서 암기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핸드폰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공부할 때 딱 펴놓고 그거 암기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애율표만 딱 해놓고 그냥 계속 그냥 뭐 핸드폰 보면서 공부하고 또 막 안 되면 또 야구도 봤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핸드폰에 찍어놓고 암기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3보험 이론도 결국은 시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뭐냐라는 거를 찍어서 그걸 20개 정도 공부해서 5월 달에는 나는 이것만 공부하겠다. 왜? 그거 공부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만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7, 8월 달에 가서는 쭉 훑어보고,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 대학교 갈 때, 시험 볼 때, 쭉 훑어보고 나서 기억나는 대로 쓰는 거잖아. 무슨, 모태가 뭐야? 전략적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라. 전략적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라. 1페이지부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렇게 돼요. 그냥 남발을 그냥 앞에서부터 중요한 문제도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너무 논리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큰 아이디어까지는 못하고 지금 있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제 배책을 한번 봐요. 제가 오늘 근제 배책 2하고 자동차 보험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제 배책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몇 가지를 제가 뽑아왔어요. 몇 가지를 뽑아왔어요. 그거부터 외우고 나서, 그거부터 공부하고 나서 뭔가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우리가 물론 근제보험 두 개가 있죠. 근제보험하고 배상책임이 있어요. 근제보험에서는 다른 거 다 제끼고 평균 임금 산정하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공부합니다. 두 번째. 다른 거 다 제껴요. 그리고 근제보험 보험금 산출 방법이 있죠. 제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책은 해외 근제 따로, 근제보험 따로, 뭐 선원근제 따로 다 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요양급여는 산재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해외 근제는 어떻게 서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10페이지, 7, 8페이지로 해서 요양급여, 평균급여, 그 다음에 휴업급여, 장애급여 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놨어요. 왜? 똑같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근제를 공부할 때요. 이게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다 읽고 나서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돼서 다 칼을 바로 찢었어, 책을요. 그래가지고 요양교보 붙이고 평균교보 붙여가지고 다 붙여서 이제 비교해보니까 똑같고 요거 서론근제만 통상임금 쓰네? 그거 뭐 외울 필요 없네? 근데 왜 책을 이렇게 두껍게 해놨지? 이건 거예요. 책을 두껍게 할 필요 없잖아요. 산재 똑같고 급여 다 주고 실업비 다 주고 비기부 안 준다. 휴업선에는 예를 들어서 평균임금은 70% 준다. 근데 선원근제만 4개월간 통상임금 100% 주고 선원근제만 통상임금의 70% 이후 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네? 그러면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것만 선원근제만 달리하고는구나 라고 하면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장애급여. 일수 똑같네? 평균임금 곱하기 장애 일수네? 해외 건재는 재학전 잠박 특약 해부는 똑같네. 그러니까 비교해서 그 파트만 달달달달 일단 외워야 된다고. 왜? 계산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것만 공부하라는 얘기야. 요거 딱 박스 해놓고, 그죠? 요거 무슨 말인지 알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내가 계속 공부하고, 근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금 산출하는 방법하고 평균임금 산출하는 방법, 이 두 개만 공부해놓고 외워놓고 이게 다 완벽하게 외우면 그 다음에 봐도 된다고. 물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봐서 전체적 감각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제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은 전체적 감각은 생겼기 때문에 한 번은 과학을 쭉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근제 책 갖고 공부하지 말고 요약 노트하고 암기 노트만 갖고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라고. 외우는 건 암기 노트인데 암기 노트도 제발 1페이지부터 풀지 말고 요거 외우라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거에서 다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평균임금 산출하는 거 배우자. 평균임금 간단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외에는 근제에서 나머지는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지. 계산 문제 나오면 이것도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자, 배상 책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이나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나 가스 배상책임보험이나 선원 배상책임보험이나 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 가입 재물의 하자와 영업에 따른. 그러니까 배상책임을 보면 일배책과 영배책으로 크게 나눠요. 일배책은 일상생활이잖아요. 영배책은 영업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면 여러분 쉽게 구분하면 이렇게 물에 의한 사고하고 인에 의한 사고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에 의한 사고에서 적용되는 게 뭐냐? 민법 758조야. 공작물의 하자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소형 시설물을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가 되어 있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하면 이거 758조란 말이에요. 소유, 사용, 관리가. 그러면 자동차에서 소유, 사용, 관리는 뭐냐? 자배법을 적용하니까 운행지배권이고. 민법을 적용하면 민법 758조의 공작물 하자라고 약관상 소유 관리라고 해놨지만 실제로는 법률상 손배 책임이 있냐 없냐. 리프트 회사 가서 떨어졌는데 우리는 리프트에서 하자가 없었다. 안전관리를 다 했다. 그러면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약관으로 보면 리프트 소유사용 관리 중 사고니까 배상책임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법률상 손배 책임이 있어야 보상해 주는 거지. 법률상 손배 책임이 없으면 보상 안 한다. 그러니까 758조야. 일배책에도 758조야. 금배책에도 758조야. 공작물이 잘못돼가지고 피용자가 다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도급업자도 758조야. 생산물만 758조가 적용 안 되죠. 왜? 이거는 소유 점유물이니까 생산물은 내가 만들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니까 생산물 배책은 758조가 안 되고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또 봐요. 영업배상책임보험도 758조야. 재난보험도 758조야. 특수건물도 758조야. 이거는 758조가 적용되기 전에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758조보다는 무과실, 재난법이나 특수건물에 의해서 무과실이라도 책임져라 했으니까 이건 민법이 안 적용돼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는. 근데 나머지 다종영업소 이런 것들은 모두 758조가 적용된다. 그러면 학원 배상책임보험이다. 여러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물이 뭐가 있을까? 학원시설의 하자. 학원시설의 하자. 이었을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관리 잘못한 거. 그러니까 모든 배상 책임은 장소적으로, 재물적으로 구분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법률상으로는 물의 사고는 758조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 758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 3개를 골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재난보험 특수건물 무과실에다가 요거죠. 생산물 배상 책임은 758조가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약하냐 그러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근데 책들이 각각 슬라이스로 해놓으니까 같은 것 반복하고 같은 것 반복하고 같은 것 반복하고 아니 책임보험을 한번 생각해봐. 책임보험도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봐.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국배상책임보험이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시설물에 약국이라 집어넣으면 끝이야. 예를 들어서 무슨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어. 범보사 배상책임보험. 아이씨, 그거는 또 뭐야. 두려워할 거 없어. 모든 배상책임은 물해사고와 인으로사고로 나누고 물해사고의 기본법이 민법 758조고 758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생산물 배상하고 재난보험하고 특수건물. 그러니까 뭐 책임 있다 모르면 어떡합니까? 시설물이 뭔지 봐봐. 총포사야. 총포사 시설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진다. 라고 그래서 758조 외워서 쓰면 된다고. 그것도 뭐가 있어요? 750조. 총포사 직원이 잘못했다. 이 사고는 직원이 잘못했는지 물이 잘못했는지 빨리 봐야 될 거 아니야. 물이면 758조. 그 다음에 물이 758 적용 안 되는 세보험은 무보험이니까 됐고, 그것만 따면 전체가 윤곽이 다 나오잖아. 인해사고는 750조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게 뭐예요? 756조잖아요. 그 외에 책임을 지는 게 뭐냐? 동물. 그 다음에 책임 묻는업자. 책임 묻는업자 책임은 딱 여러분이 2개만 생각하면 돼. 3개구나. 첫 번째, 일배책. 애들 사고에 대해서 아빠가 책임지는 거.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서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 정신병원에서 책임을 지는 건 영배책에서 담보를 해. 그죠? 세 번째, 어린이 보험. 어린이 배상 책임, 유치원 배상 책임 보험. 그거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왜? 14세 미만이어야 되고 심신상실자여야 되면 755조가 적용되니까 14세 미만이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책임지고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14세 이상인데 애가 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적이지 아니다 그러면 정신병원을 책임지지 부모가 책임지죠. 그러면 755조가 책임지는 보험생보험은 3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머릿속에 되게 쉽잖아. 좀 배상 책임 전체를 한번 간단히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보험이든지 두려워할 거 없이 물해사고냐 인해사고냐 그러니까 내용에서 물해사고인지 인해사고인지 시험 문제에 나올 거 아니야 그 안에서. 그지?
사람이 잘못했느냐, 재물이 하자가 있느냐는 나온단 말이야. 재물이 하자가 나오면 758조를 공작물 점유자 써가지고 막 써놓으면 되는 거고, 그 대신 공작물이라는 대신에 체육시설을 말 쓰고, 가스시설을 써주고, 선박이란 말을 써주고, 그것만 단어만 고쳐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50조 갈 때, 750조 근로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근로자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책임을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물의 사고냐, 인의 사고냐. 인 때문에 생기냐, 물 때문에 생기냐. 물이면 어떻게 합니까? 758조가 적용되는데 758조가 적용되지 않는 게 뭐가 있다? 세 개 있다. 뭐예요? 우리가 생산물하고 다중하고 특수다. 재난하고 특수다. 무과실 책임. 이건 두 건 무과실 책임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배상 책임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는 뭐냐? 이는 사람이니까 근로자가 아니면 사용자겠지. 그러면 동물 때문에 사고 났다. 책임질 게 딱 두 가지가 있지. 일배척하고 동물 영업배상 책임보. 동물병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 없이 다 애울라고 생각하면 배상 책임이 수십 개인데 그걸 어떻게 애울 거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상 책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애워도 끝이 없고 뭘 애워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뭘 그렇게 공부하냐고. 모든 보험이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750조, 758조로 무조건 외워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가더라도 물이면 758 써나가고 이 세 개만 빼놓고 인이면 750조 쓰고 사용자면 756조 쓰고 그 다음에 공작물, 동물은 일배척하고 동물 영업, 동물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게, 동물원에 있다. 동물원도 영업배상 책임이고, 또 동물병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감독적 책임은 뭐냐? 일배책, 유치원보상, 정신병원. 이거밖에 없어. 그럼 하나는 일배책에서 안 보고 두 개는 영배책에서 안 보고. 근데, 그러면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758조, 750조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중영업소 다 막 공부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하는 것은 보상 한도를 제외하고는 똑같아. 모든 시설물과 그 시설물에 따른 영업행위잖아요. 적용되는 범주도 똑같아. 면책 사유도 거의 유사해. 공통 면책 사유가 있고요. 제 강의 때 들었을 거예요. 공통 면책 사유가. 다른 보험에서 담보하기 때문에 면책한 거. 그죠? 전문직에서 만약에 다른 보험에서는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을 면책해. 전문직이나 이 다른 보험에서는 동법자 책임 면책해. 모든 보험에서 생산물 제외하고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험에서 생산물 배상 책임에서 담보하는 영역은 면책이에요. 그런 식으로 면책. 다른 보험에서 딱 이것만 공부하고 다른 보험에서 담보하기 때문에 면책인 게 뭐냐? 이거는 뭐예요? 자, 강제보험, 임의보험이죠. 강제보험, 임의보험.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면책 조항은 똑같아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우리가 공부하면 돼. 책임 발생 요건은 똑같아요. 모든 재물이 758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체점 육각이 들어와요? 좀 쉽게 공부하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냐고. 전체 윤곽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봐야 뭐예요? 진짜 어려워요. 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자, 모든 재물에 대한 배상 책임이에요. 재물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의 기본이죠. 재물에 대한 기본 배상 책임 보험이 딱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거 하나하고 생산물하고 무과실.
이거 하나. 모든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똑같이 이걸로 가요.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일배책에서도 이거 있습니까? 있죠. 뭐예요? 주거하는 주택의 하자주. 근제보험은 피용자만 다치면 되니까 저거 필요 없죠. 피용자가 다치면 어떻게 다치든 다 해주는 거니까 필요 없죠.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생산물만 제어권, 이거, 그 다음에 요거 빼놓고, 요건 무과실이니까. 그리고 모든 영업배상책임이나 도급배상책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외우고 넣으면 약관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자, 우리가 배상책임은 시설물 배상책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와요. 자, 시설물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에서 한번 하죠. 위에서. 그 다음에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인데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따로 약관을 두고 둘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이죠. 민법 그대로 적용하는 거. 뭐예요? 다중이업소, 체중시설, 가스배상책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무과실 책임. 이 색으로 나옵니다. 배상책임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 보자. 자, 책임 발생 요건으로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법상 758조 그 다음에 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은 특수건물은 과실상계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여기는 과실상계를 한다. 그런데 재난보험하고 특수건물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요거는 과실상계를 하는데 재난보험은 똑같이 산정해놓고 과실상계만 안 해요. 근데 특수건물은 과실상계도 않고 또 뭣도 안 해요. 중간이자 공제도 않고 생계비 공제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각 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각각 읽어보고 딱 덮어봐야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것만 공부하면 막 해서 쫙 내가 공부하면 나중에 쭉 한 번만 읽어봐도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전체 윤곽이 안 잡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상 한도를 보면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자배법 적용을 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의 보상 한도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자 다중영업소하고 가스배책은 다중영업소는 부상 2천이고 나머지 사망은 8천인데 나머지는 1,500, 6천이라고. 아 보상 한도가 차이가 있구나. 근데 보상 한도까지 다 외워야 되냐? 사망이나 1급 정도만 외워. 그거 어떻게 다 외워? 넘어갑시다. 그러면 배상책임의 지급보험금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 보죠. 자, 1번은 예상 판결로 하되 과실상계를 한다. 근데 재난보험이나 소유가서는 예상 판결로 하되 과실상계를 안 한다. 특수건물은 이거 다 없다는 거지. 자, 이거 할 수 있겠죠? 강제보험의 보상 한도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우리가 넘어가고요. 자, 손해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할 건가 하는 거죠.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기여도 감액하게. 자, 예를 들어서 사고 난 사람이 보니까 자, 사고 난 사람이 와서 뻗부러진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암이 발견됐어. 그래서 암치료비하고 같이 했어. 그럼 암치료비 자동차 보험에서 줘요, 안 줘요? 안 주겠죠. 암치료비하고 똑같은 개념이 기왕점 감액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입원 사고로 아니라 질병 때문에 생기는 기여도니까 입원 사고와는 관계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원 사고와 관계 뭐 자세요. 자, 치료비가 2천만 원 들었는데 암치료비가 500이고 1,500이다. 과실이 20% 들어갈 때 2천만 원에 과실상계하겠어요. 1,500에 암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과실상계하겠어요.
암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과실상계를 하죠. 똑같은 개념이야. 기여도 감액을 한 다음에 기여도만큼은 기왕정, 기존 질환 치료비로 뽑으니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기왕정 감액한 거를 과실상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 가해자가 둘이다. 그럼 과실 비율에서 나눠. 과실 비율은 줄 거니까. 가해자가 둘이다 나눠. 그 다음에 자, 가해자가 나눈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강제보험이 있으면 강제보험이 먼저 나가죠. 근데 강제보험이 2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보험 한도를 나눈 게 아니라 손액을 나눠서 각각의 강제보험 채워주고 임의로 올라간다고. 예를 들어서 다중영업소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중영업소가 있고 예를 들어서 특수건물이 있다. 근데 쌍방과실이다. 아지야 이렇게 하죠. 내가 보험을 2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제보험이 들어있다. 그러면 한도가 1억 5천이면 1억 5천을 먼저 채워주고 임의로 올라간다. 강제보험이 하나면 하나 채워주고 임의로 올라가고, 강제보험이 내가 한 사람이 2개 들었으면 2개 채워주고 임의로 올라가고, 강제보험이 3개 있으면 3개 채워주고 임의로 올라가고. 그러면 강제보험에 미달하면 분담 책임액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되게 분담 조항이 어려워요. 아무것도 필요. 자, 손해배상금을 나눠서 과실 비율에 따라서 둘이 나눠줘. 가해자가 둘이면. 그리고 이제 이 A한테 보험이 2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강제보험이 먼저 다 커버를 해주고, 강제보험 초과 손해를 임의보험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강제보험이 하나면 하나가 먼저 해주고 임의보험으로 올라가고, 강제보험이 2개면 2개 채워주고 임의로 가고, 강제보험이 10개면 10개 채워주고 임의보험으로 간다고. 그 원리만 공부하면 돼. 그러면 강제보험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분담 책임액하고, 임의보험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담 책임으로 하면 돼.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근제만 보면, 근제 배상 책임만 보면 뭐 쥐뜰린다고 그러냐고. 이것만 공부하면 거의 다 푸는데,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나서 내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근제를 한번 봐봐. 그러면 이제 감각이 생겨.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